안녕하십니까. 성견지면 제18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곧 위대한 장군님 서고 9돌스를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성견지면 18회에서는 장군님의 항생에 대하여 학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군님은 휘능 같은 분이시였습니다. 장군님은 우리나라가 고생할 때, 위기에 놓였을 때 그 휘능을 맞받아 나가시었으며, 이제 허리를 펴게 될 때 우리나라의 길고 추운 겨울이 끝날 때 휘능처럼 가시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군님의 그 휘능 같았던 인생을 돌이켜보는 학습으로 하겠습니다. 그 휘능 같은 장군님의 양심에는 무엇이 깃들고 있었는가? 하나는 수령님의 유훈관절입니다. 장군님은 한평생 자신을 수령님의 정사라고 수령님의 유훈을 관철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시며 유훈관철을 위해 한 몸을 불태우시었습니다. 또 하나는 인민입니다. 수령님께서 한평생을 바치신 인민을 위해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바치시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나의 항생을 지어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을 것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장군님의 휘능 같은 고결한 항생은 성근길과 대놓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면 장군님은 왜 그 험한 성근길을 한평생 가셨는지, 먼저 그 시작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1994년 7월 8일) 우리나라는 수령님을 잃는 민족의 대극상을 당하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비석을 헤치며 달려가 조용히 누워 계시는 수령님을 몇 번이나 불러보시다 그 믿을래야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으셔야 했고, 너무도 옥이 막혀 빗물이 떨어지는 비옷을 그대로 입으신 채 불도 켜지 않는 밤에서 하염없이 오열을 터뜨리셨다고 합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안고 수령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길을 모색하시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한 1995년 1월 초하루, 우리 장군님께서는 수령님을 그려보시며 그날도 눈물을 흘리시면서 인민들에게 친필 소환을 담아주셨습니다. 이것을 피눈물 소환이라고 합니다. 피눈물 소환에서 장군님께서는 피눈물 속에 1994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정사, 위대한 수령님의 제자답게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힘차게 일해 나갑시다 라고 하십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의 형편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세계적으로 사회주의가 붕괴되었고 제국주의자들의 공화국 압살 권세는 날마다 심하게 되었고, 그럴 때 민족의 오보를 잃었습니다. 여기에 잠혹한 자연재해가 계속되면서 경제난, 식량난까지 겹쳐드는 사실상 위기의 제후개선에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점포성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평양의 거리들은 불에 타거나 첨탄이 날아오지는 않았지만 원수들의 보이지 않는 총알과 포탄들은 치밀하게 그어진 화살표를 따라 조선의 생존수단들을 계단식으로 하나둘 파괴해 나갔습니다. 주먹이 약하면 그 주먹으로 눈물을 닦아야 하는 시대, 아무리 어라도 힘이 약하면 폭탄 세례를 받아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런 시대상을 깨뜨려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어렵고 험한 성근의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이 길은 누구나 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었으며 오직 장군님께서만 택할 수 있는 가장 정의로운 조국 수호의 길이었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 어려운 성근의 길을 택하시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수령님께 위고하여 모든 사업을 해왔습니다. 정말 수령님을 잃고 보니
눈앞이 캄캄하고 마음이 허전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군대가 있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군대를 믿고 군대에 위거하여 모든 일을 해나갈 것입니다. 이 말에 모든 것이 담겨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장군님께서는 수련님의 령전에서 피눈물의 무게로 다진 결심을 안고 피눈물 소환을 쓰신 후 그 길로 다박설을 찾으셨던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박설은 지금도 선군의 고향으로서 인민들의 마음속에 기억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박설 길은 수련님의 유훈을 관철하려는 장군님의 결심에 젖자욱이 되었습니다. 장군님은 이렇게 피눈물 나게 그리운 수련님의 유훈 관철을 위하여 수련님을 뵙고 싶어 다박설 주소에 가시었습니다. 그 잊지 못할 1995년 설아침 다박설 병사들과의 눈물겨운 삼봉은 바로 장군님에게 있어서 수련님과의 삼봉이었으며, 그래서 이 사진에 있듯이 병사들이 드리는 축하의 꽃다발을 받으시는 장군님의 눈가가 젖어있고 입은 웃으시는 참으로 이렇게 눈물겨운 모습으로 찍혀있는 것입니다. 이때 장군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내다보시고 모든 것을 다 각오하고 계셨습니다. 성근길이 너무나도 어려운 혁명이라는 것, 한 해 후에는 신기한난이 들이닥치, 또 한 해 후에는 고리와 마을에 불빛이 꺼지고, 또 한 해 후에는 패배주의자, 덕력분자, 변절자도 나올 수 있다는 것도 다 내다보시었습니다. 그래서 장군님께서는 이 견렬한 전쟁에 자신처럼 믿을 수 있는 인민군대와 어깨 겹고 나서시었던 것입니다. 그 어려움을 각오하시면서도 장군님이 성근길을 택하신 것, 그것은 장군님의 성근길이 자주적 인민으로 사느냐 노예로 사느냐 라는 역사적 물음에 대한 말없는 대답이고, 그 대답을 관철하는 정의로운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너무 쉽게 외우지 맙시다. 전녕 우리 인민들이 배불리 먹으며 성근을 했습니까? 그 누구보다 인민을 사랑하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힘겨운 생활난으로 고생하는 인민들을 지켜보시면서 성근을 하자니 그 괴로움은 얼마나 컸고 그의 가슴 얼마나 아팠습니까? 장군님께서는 고난의 행군의 어느 날 전령을 넘기 위해 인민들이 사는 마을을 지나가시다가 재산밖을 아프게 바라보시면서 아침밥을 지을 시간인데 굴뚝에서 연기 나는 집이 없구만. 아마 인민들이 끓여 먹을 쌀이 없어 그럴 거요 라고 조용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시련의 나날 인민이 겪는 고생을 누구보다 가슴 아프게 새기신 분이시었기 때문에 장군님께서는 눈바람 속에 성근길을 가시며 차 안에서 불편한 젖잠에 드시면서 그 험한 성근길을 이어가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군님께서는 아픈 시련도 가장 위대한 우리 인민들에게 위로하시어 이겨내시었습니다. 자강도의 강계 인민들은 장군님께서 한평생 잊지 못해 하신 인민들입니다. 강계전신이라는 말을 들으신 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8년 1월 16일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북방의 추운 날씨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간계길에 오르시었습니다. 이때 장군님은 성군 천치로 나라는 소해 놓았지만 장차 기울어진 나라의 경제는 어떻게 지켜 세울 것인가. 장군님께서는 이렇게 인민들의 고생을 하루빨리 떨어주고 싶으시오 너무도 속이 답답하여 마음이 괴로우시어 광계당을 찾으셨습니다. 그렇게 오신 장군님의 무거우신 심정을 자강도 강계 인민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강계 인민들은 풀뿌리를 먹으면서도 생산에 필요한 전기를 제 힘으로 마련하려고 발전소 건설을 하였습니다. 그들 속에는 설계터민을 자신의 가슴속에 베고 죽은 사람도 있고 정관님이 매달려 끼니를 에우고 쓰러지면서도
첨단 기술을 조립해 나간 20대 꽃나이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눈물겨운 둘의 모습을 보신 장군님께서 애로되는 것이 있으면 제게 하라고 하시는데 강계당 인민들은 그런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계당 인민들이 그때 장군님께 드린 말은 장군님, 우리에게 일감을 도와주십시오. 장군님께서는 이런 전신을 지닌 자강도 용사들이 더없이 장하고 눈물겹도록 고맙고 믿어오셨기에 고난의 나날 몇 번이나 이 거장을 찾으신 것입니다. 가는 길을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 이 말도 자강도에서 나왔습니다. 자강도 인민들은 이 시련을 신념의 웃음으로 이겨내었습니다. 고날의 행군의 그 나날은 웃으며 왔지만 결코 눈물 없이는 돌이켜볼 수 없는 힘든 고생이 많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자강도 인민들은 전들고 소중한 많은 것을 잃었고 상처도 많이 입었습니다. 그러나 원수들이 끝끝내 베앗을 수 없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이 인민들의 신념의 웃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인민들의 그 고생을 이겨내는 현면적 낙관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장군님에게 있어서 인민을 믿고 인민에게 위거하면 백봉승리한다는 철의 신념이었고,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위대한 장군님만 계시면 우리는 이긴다 라는 신념이었습니다. 이렇게 신념으로 이어진 장군님과 인민들 속에 흐르는 총이 그리움이었습니다. 자강도의 한 여인이 한 말이 우리나라 인민들의 정신세계를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자강도의 여성은 어려웠던 그 나는 남편도 잃고 혼자서 아들, 딸, 세 자식을 키워내야 해서 모든 고생을 다 겪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슨 고생님들 없었겠나요? 그러나 진짜 고생은 장군님 그리운 고생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박하고 진실한 우리 인민에게서만 들을 수 없는 이런 말이었습니다. 인민들은 어려우니 장군님이 그립고 괴로우니 그리워했습니다. 비가 오니 그립고 눈이 오니 그리웠고 해가 뜨니 그립고 해가 지니 그리웠다고 합니다. 나는 이런 그리움이 거짓도 금임도 없는 인간의 순정이라고 생각하고 고난 속에서 피와 정을 나는 그런 장군님께 주는 위인에게 주는 인민의 완전 무결한 믿음이 그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오성산에 깃든 눈물겨운 그리움의 세계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오성산은 이 배경 화면의 산인데 여기는 병사들이 있는 저소까지 152급의 고망산길을 가야 하는 위험한 곳에 있는 최전형 부대입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오성산을 두 번째로 찾으셨던 그날은 새벽부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가 미끄러지거나 언제 떨어질지 모른 너무나도 위험한 길이었기 때문에 일꾼들은 제고사령관 선진, 한 번만은 저희들의 청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장군님을 온몸으로 막아 나섰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은 동무들의 그 마음이 고맙다 하시면서 고지에 나의 병사들이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가면 안 됩니다. 제거사령관이 오늘과 같은 이런 그전 날씨에 정선의 험한 연길을 다녀보아야 우리 정사들의 생활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 위험한 길을 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연길에서 갑자기 차가 아래로 미끄러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때 급히 차에서 내리시어 호흡을 함께 하면서 힘껏 밀자 라고 하시면서 몸속 어깨를 차에 들이미시었습니다. 그렇게 땀물에 자기 몸을 다 젖으면서
장군님께서는 병사들을 찾아가시었습니다. 몸이 다 젖은 우리 한 장군님의 모습을 뵙게 된 어성산의 병사들은 장군님 기다렸습니다. 정말 뵙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이런 길로는 다시 오르지 마십시오. 장군님 라고 하면서 너무나 어기 막혀 못 놔 울고 떠울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병사에 대한 그리움을 자신의 은면보다 언제나 앞에 넣으신 장군님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장군님의 성근길에는 그런 눈물겨운 헌신의 정설들이 수없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군님께서는 제거사령관으로서는 물론 보통 인간들도 겪지 말아야 할 고생을 다 겪으셨고 가시지 말아야 할 험한 길을 다 가시었고 당하지 말아야 할 아픔을 다 당하시었습니다. 그래서 인민들은 장군님을 사랑했고 그래서 고난이 클수록 장군님 생각이 더 났고 그래서 지쳐 쓰러지면서도 더 장군님을 그리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초강도 강행군을 이어오신 위대한 장군님이었지만 실은 심장 및 뇌혈관 질병으로 오랜 기간 치료를 받아오셨던 것입니다. 장군님이 생애 마지막 시기에 초강도 강행군을 하실 때 록으로 침습한 무거운 병상들을 넣고 전체 위로 일꾼들이 눈물을 씹으며 강행군을 삼가해달라고 친정을 아뢰었지만 장군님께서는 의사 선생님들 정말 미안하오. 그러나 나는 덤부들이 하라는 대로 할 수가 없구만. 내가 하라는 대로 덤부들이 보정해줘야 하겠어 라고 하시어 또다시 현지 지도의 길에 오르시었습니다. 특히 2008년부터 생애 마지막 시기까지의 4년간은 장군님께서 그 어느 시기보다 더 많이 더 강고한 초강도 강행군을 하신 날과 달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장군님께서는 그 4년 동안의 초강도 강행군을 왜 그때 그 무거운 병세 속에서 가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2012년이라는 해에 대한 장군님의 간절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2012년은 수련님 당생 100돌을 맞이하는 해였습니다. 한평생을 수련님의 흉관절을 위해 봐주신 장군님께서는 수련님 당생 100돌의 모든 희망을 담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군님 오보이 수련님의 당생 100돌에는 잔치도 크게 차리고 대문도 열고 온 나라가 들썩하게 강성 부훈 아리랑도 부르자 라고 그런 말을 그리도 많이 외우시면서 환한 미소를 지으신 것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도 있는 것처럼 함남의 불길을 지펴주신 것도 인민생활에서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것도 이 장군님의 희망에 의하여 변한 것입니다. 장군님의 생애 마지막 로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2월 15일 겹쳐드는 정신유체적 가로로 하여 서 계시기 조차 힘든 몸이었지만 하나음악정보센터와 간보지구상업 중심을 찾으시어 인민들을 위하여 더 많은 일을 하라는 고무견료도 해주시었습니다. 2011년 12월 16일 밤 21시 13분에는 평양에서 마지막 문권을 비준하시고 그 밤중에 붓갱길로 떠나시었습니다. 이때 장군님의 병세가 너무나도 안 좋아서 이 길만은 절대로 떠나시면 안 된다고 일꾼들이 아뢰었지만 또한 자신의 정신유체적 증하가 극강점을 넘어섰다는 것도 장군님께서는 다 침착하고 계셨지만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길이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도의 거리를 뒤에 두시고 또다시 붓갱길에 오르셨던 것입니다. (2012년 12월 17일) 아침 8시 30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인민이 그처럼 눈물 속에 외우던 달리는 예전열차 속에서
순직하셨습니다. 12월 19일 그 비버에 접한 인민들은 한달음에 달려가 울고 싶었지만 장군님은 자신의 동상 하나 남기지 않으셨고 소리쳐 쿠이를 불러보며 그 앞에 서고 싶어도 쿠이는 자신을 위한 기념비 하나 남기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못 놓아 울었습니다. 그 아픈 가슴을 안고 인민들은 누구나 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그 시각 누구보다도 가슴 아프신 원수님께서 겨울의 능석에서 허상물 서는 인민들을 보시면서 일꾼들에게 간곡한 담부를 하셨습니다. 추운 겨울밤 주위 속에서 인민들이 떨고 있다는 것을 아시면 우리 장군님께서 가슴 아파하십니다. 인민들의 편의를 최우선 절대적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이 세상 가장 큰 아픔을 안고 계시면서도 인민들 생각에 잠 못 지고 인민들 걱정으로 마음 쓰시던 우리 원수님의 당부를 들으며 우리 일꾼들은 피눈물 속에서 우리 원수님의 진정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야외 전망, 물매대, 따스한 불떨들이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장군님의 마지막 인민사랑도 우리 원수님께서 인민들에게 돌려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생의 마지막 시기 잔영 새해를 맞는 평양 시민들에게 면태와 정월을 공급해준 대단히 좋아했습니다. 나는 인민들이 좋아할 때가 가장 기쁩니다. 라고 하시어 평양 시민들에게 물고기를 공급할 때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건이 장군님께서 마지막으로 비전하여 주신 문건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도 뜻밖의 민족의 대구상을 당한 슬픔으로 하여 일꾼들은 물고기 공급에 대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수님께서만은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인민들에게 하루빨리라고 이야기하시고 재빨리 대책을 하도록 일꾼들에게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되어 12월 23일 평양에서는 장군님의 사랑이 어린 물고기가 인민들에게 공급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인민들은 오보이 장군님의 그 사랑이 자기들 곁에서 떠나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바로 우리 원수님께서는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안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민들은 행복 속에서 원수님을 알지 않았다. 가장 뼈아픈 산실의 언덕에서 피눈물의 바다에서 원수님을 알았다고 하고 원수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지금도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해 원수님 뒤에 굳게 문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원수님께서는 전년들의 힘찬 발걸음에 의해 강성 할례의 일은 더욱 앞당겨지게 될 것이다. 언제나 곧바로 당을 따라 앞으로 라고 하여 전년들을 준시하여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겠다고 우리 전년들에게 그처럼 그 믿음을 돌려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는 우리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장군님께서 주신 사랑을 그대로 다 원수님의 따뜻한 손길 아래 지금도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원수님의 믿음을 가슴에 새기고 원수님 그리시는 미래를 향하여 전년들의 기상을 떨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원수님과 맺은 정석에서 전령과 동포사회를 우리의 깨끗한 양심으로 지키고 빛내어 나갑시다. 이상으로서 성견치면 제18회를 마치겠습니다.